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금요일. 드디어 7월에 벌써 7월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 7월 달이. 그렇게 치면 이제 올해도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 사실 이제 여름 지나면 한 해 거의 다 가는 건데, 이게 삼성전자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많이 받아왔는데 따지고 보면 올 하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분기에 삼성전자가 그때쯤에는 그래도 상승을 한다 치면 이제 뭐 한 세 달, 두 달, 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 1년 그 기간 조정 1년 간다 해도 만약에 기간 조정 1년 간다고 하면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비축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팹리스 기업인 AMD의 어떤 그 주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AMD가 오늘 한 5% 정도 상승했거든요. 새벽장에. 1년 넘게 행보했습니다. 물론 뭐 AMD하고 뭐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는 뭐 서버 쪽이라든지 게임 콘솔 이런 쪽에 상당히 성장세가 있는 회사지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뭐 성장세가 없습니까? 자,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봉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고가 낼 모습이죠. 오늘 1.86% 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 장대 양봉. 이번에, 제가 곧 보여드리겠지만, 퀄컴이 6% 정도 상승했고요. AMD가 한 5% 정도,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게 팹리스 업체 쪽으로 해서 지금 매기가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팹리스 쪽부터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TSMC 뭐 이렇게 마이크론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 매기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필라델피아 주봉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주봉을 보면 추세선이 다 상승하는 모습이죠. 예. 추세선이 더 상승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이 차트, 주봉 이 차트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전고점 3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이 네 번째 돌파 시도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돌파 시도. 제가 세 번째 돌파 시도일 때 잘하면 돌파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돌파를 못하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이번에 네 번째 돌파 시도인데 이미 뭐 다우존스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라든지 이렇게 다 신고가 다 났기 때문에 장중 최고치를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어차피 뭐 마감은 아니지만 장중으로는 예,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 다 돌파를 했죠. 계속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 돌파 시도인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돌파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뭐니인데 어쨌든 마이크론은 일봉 차트입니다. 예, 추세적으로는 하락이죠.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일봉 추세적으로 하락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오늘 새벽에 해서 2%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미국장이 올랐다고 해서 폭등했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레발치면서 막 그렇게 요즘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따로 가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오늘 새벽도 2% 가까이 상승 그러면은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여기서는 바닥에 거의 다 오거나 뭔가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그냥 V자로 해서 착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닥일까? 이거 어떨까? 이런 퀘스천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는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갈 수, 팹리스 제가 좀 이따가 퀄컴하고 AMD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세트로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전고점 돌파하고 새롭게 상승하는 이 시점에 마이크론이 여기서 또 뭐 밑에 바닥 뚫고 내려간다. 그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퀄컴 한번 보죠. 퀄컴 6% 넘게 상승했죠. 예. 퀄컴이 뭐 있습니까? 단순하잖아요. 5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AP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 휴대폰에 들어가는 CPU 아닙니까? 예. 퀄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이게 아마 이게 주봉이거든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간 조정 쭉 갔습니다. 예, 팹리스 업체 퀄컴이.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에도 6% 넘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죠.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2월 달부터, 삼성전자 1월 달부터지만 퀄컴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나름 긴 조정을 좀 가졌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냥 이렇게 6% 넘게 갭으로 떠가지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예, 물론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AMD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상승을 했죠. 예. 근데 AMD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AMD는 주봉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예. 1년 넘게 횡보했습니다. 상당히 실적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그냥 쭉 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는지. 예. 어쨌든 AMD 같은 경우는 자일링스 인수라든지 지금 서버 쪽이랑 게임 콘솔 쪽의 성장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도 CPU, 게임 콘솔 쪽 해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은 그 전부터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횡보 기간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지금 간다. 이게 여기도 보면 퀄컴 6% 상승, AMD 5% 상승.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내가 상승하면 사겠지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게 5% 상승하고 갑자기 6% 상승하면은 이게 따라 붙을 수 있냐? 사실 따라 붙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역이지. 저는 삼성전자도 만약에 상승을 이제 하면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한다. 예,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어쨌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때 한 35,000, 35,170일 해가지고 장중으로 최고치를 또 경신했거든요. 물론 마감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못 맞췄지만, 근데 그건 마감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중에 계속 돌파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마감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FOMC라든지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소화해 가면서 주가는 쭉쭉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전고점 신고 내면서 계속 달리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 이야기 나오면 계속 갑니다. 예, 그리고 예,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가 않아요. 계속 가요. 근데 이제 계속 간다. 이거 우리가 이거 예상이 틀렸다. 끝없이 가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달려들면 그때는 또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S&P 500이나 다우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곧 간다. 메모리 반도체 주식에도 해 뜰 날이 곧 온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